자, 조금 기다렸다가 집 사는 게 어떨까요? 이것도 사연이 와가지고 이 사연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39세 마지막 입세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자영업으로 연 6천 정도 소득이 있는데 저축은 4천 정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축이 플러스 4천이 된 게 아니고 4천이 전체이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폐물까지 합치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뭐 현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부모님은 자가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축하할 일이 많네요. 저는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괜찮습니다. 1억 모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요. 그래서 대출해가지고 영끌로 사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분은 부산 사람이에요. 자, 현재 적금을 월 250씩 넣고 있고요. 내년에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지역은 조금 집값이 싸가지고 1억 7천만 원 정도면 2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저평가 지역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1억을 모으고 나서 경매로 사든지 좀 더 넓은 30평대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납니다. 이 말은 이분이 지금 이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집이 좁아가지고 부모님 댁에 가가지고 만나거든요. 2년만 더 모으면 1억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집값이 더 오르면 저는 어떻게 하죠? 절대로 전세 살지 말라는 영상 보고 정신 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은 지금 이혼을 하고 아이 양육은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냥 혼자 계신 거죠. 근데 아버님의 상가에 그냥 그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장사가 조금 이제 되나 봐요. 그래서 연 6천 정도의 소득이 있다. 근데 돈을 모아놓은 게 4천만 원 정도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이 장사가 자리 잡은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원래 장사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시국이라서 장사라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분은 그래도 이 수완이 좀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돈을 좀 벌고 계시는데 많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돈이 좀 적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분의 고민은 지금 1억 7천 정도 하는 뭐 구축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좀 살까, 뭐 청약을 할까, 아니면 아예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나중에 모아서 매수를 할까, 이게 지금 고민인 거예요. 근데 2년 지나고 더 올라가면 어떡해? 이게 걱정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뭘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 부산 얘기를 할 거긴 한데 사실 부산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내가 이제 앞으로 좀 돈을 좀 벌긴 할 건데 지금 돈이 별로 없어. 그러면 지금 집을 사야 되나? 근데 내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나중에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부산도 전체적으로 상승해요. 부산이 집값이 좀 떨어지거나 정체가 돼가지고 지금 집을 왜 사? 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면 이분이 마음이 급할 이유는 없겠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근데 부산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부산입니다. 부산의 구별로 가격 상승률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 21년에 얼마가 올랐는가? 그냥 시작을 100으로 쳤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있죠. 여기가 해운대입니다. 해운대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21% 올랐습니다. 올해 21년 1월 1일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해운대는 지금 121%예요. 그러니까 해운대가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1년에 20%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기장도 많이 올랐어요. 기장군도 이게 거의 한 13%? 13% 정도 상승을 합니다. 이거는 KB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많이 오른 동네들도 한 거의 10%대는 다 올랐어요. 10%대. 근데 안 오른 데도 있어요. 여기 네모, 중구, 그리고 회색 세모, 서구, 그리고 노란색 X, 동구. 이런 곳들은 거의 안 올라갔어요. 물론 뭐 안 올랐다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한 2, 3%? 물가 상승률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올해에도 부산은 점점 더 똘똘한 한 채, 더 비싼 거 한 채 이쪽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 집 진짜 많이 올랐어요 라는 분도 있고, 우리 집 하나도 안 올라가지고 화가 난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 차이가 바로 이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분은 이제야 좀 저축이 좀 되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은 4천만 원 정도고.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돈이 좀 쌓여가려고 하는데, 있는 돈이 너무 적으니까 이걸로 그냥 우선 사야 되나? 라는 게 고민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뭐냐? 아니, 부산에 1억 7천짜리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부산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부산을 5개로 쪼개봅시다. 그러면 5분위로 나눠보면은 아파트 가격입니다. 상위 20%는 한 7억 정도에서 올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벌써 9억에 다다르고 있어요. 많이 올랐죠. 상위 20%. 근데 하위 20%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한 1억 한 2, 3천 정도에서 올해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물론 한 10% 정도는 오르긴 했습니다. 한 1,000만 원 오른 거죠. 그러니까 부산도 싼 집은 되게 싼 게 많은 거예요. 아파트여도. 아파트도 한 1억대도 많고 뭐 2억대도 많으니까 1, 2억대가 하위 40%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는 부산도 집값이 엄청 비싼 것과 아닌 게 나눠진다는 건데, 이분은 지금 현금 4천만 원 정도 있고 아까 가지고 있는 뭐 예물이나 이런 걸 좀 팔면 한 5천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살려면 하위 20% 정도의 아파트를 살까 말까요? 살까 말까. 거기다 이분이 또 자영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출이 또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뭐 전세 끼고 영혼까지 끌어모아도 하위 20%의 아파트를 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집을 사야 되느냐?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 이거죠. 하위 20%의 주택을 내가 살 수밖에 없는데 얘도 상승을 하긴 해요. 지금 10% 정도 올랐습니다. 올해만. 근데 얘가 오르는 것과 나는 지금 열심히 저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의 저축의 증가율을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더 옳은 선택인지가 보입니다. 하위 20% 요겁니다. 이게 지금 한 1억 4천 뭐 이 정도 한단 말이죠. 1억 5천 뭐 이래요. 그럼 얘가 내년에 10% 더 올라갔다. 그러면 한 1,500만 원 정도 올라가겠네요.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1,500만 원이 되는데 나의 저축은 지금 얼마죠? 나의 저축은 지금 연 3천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위 20%의 집을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 대비 내년도에 내 투자금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아서 집을 더 좋은 거를 살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이걸 사는 게 좋다? 이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집값이 오르는 금액이 있지만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되게 작다면, 그리고 소득이 그 집 대비 높다면 저축이 쌓이는 금액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아버지 상가에서 지금 장사를 하는 딸이에요. 그러면 아버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이 기본적으로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상가 한 칸이더라도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딸도 도와주고 계신 거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가능하다면 부모님에게 좀 도움을 좀 받는 게 좋다. 그러니까 대출을 좀 받는 게 좋죠. 가족 간에도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이자 지급하시고요. 이자는 꼭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 주면서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집을 조금 더 좋은 걸 산다.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돈을 계속 저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는 거죠. 3억 중후반 이상의 가격대를 전세 끼고 사는 게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분이 지금 연 6천 정도의 소득이 있고, 그리고 매년 3천 정도 이상의 저축이 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1억대 초반의 집을 산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아요. 이분한테. 이 분의 상황에는 좀 맞지 않는다. 평수는 뭐 30평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20평대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아이를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살 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살지 뭐 정도라면 20평을 사는 것도 괜찮다. 현금이 지금 그리 많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이 2억대 있죠. 2억대. 2억대인 이 하위 40%. 여기가 40%인데 하위. 여기는 지금 10%밖에 안 올라가요. 10%, 13%예요. 근데 3억대만 사도 딱 평균이죠. 3분위가 평균입니다. 여기만 사도 지금 20%대가 올라가거든요. 부산이. 그러니까 부산도 한 3억대부터는 그래도 시장에서 평가가 좀 괜찮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3억대부터 해야 조금 괜찮은 집이구나라는 평가를 뭐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히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집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밖에 내가 찾을 수가 없고 정말 무리해도 이거 살까 말까인데 여기에 이 상승률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겠죠. 아니 내가 돈이 있으면 좋은 거 사지. 근데 돈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부모님도 야 미안하다 내가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럴 때는 사실 지금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청약 시도를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약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돈을 모아야 되는 시기면은 청약을 해보세요. 해서 되면 뭐 3년이라는 시간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모으면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 소득 대비 너무 저렴한 집을 사는 거를 비추천하는 거죠. 너무 저렴한 집. 이분이 다주택의 길을 갈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저는 한 채만 살 거예요 라는 분들은 너무 싼 집을 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앞으로 돈을 계속 벌게 되니까 필연적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져요. 아, 나 이 집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이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괜히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야. 이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당연히 벌 수 있죠. 근데 벌어도 뭐 실거주도 안 할 거고 그러면 또 괜히 이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돈을 빌려서 조금 더 큰 거를 사든지 아니면은 그냥 돈을 모아보는 것도 괜찮다. 청약한다고 된다? 아니겠죠. 그렇지만 안 해볼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차피 돈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추첨제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보라. 그래서 뭐 돈이 모이는 대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거죠.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뭐냐. 이분이 그럼 청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의 청약에서의 포지션을 알고 있는 건지가 사실은 궁금해요. 그러니까 청약을 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인 건지 그냥 남들이 청약하면 좋다고 해서 그냥 청약을 공부하고 있는 수준인 건지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웬만해서는 어떤 청약에서 유의미하게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분이 장사를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보통 어떤 뭐 학원을 하거나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회사를 하고 있으면 장사한다는 표현을 잘 안 쓰시죠. 그러니까 장사라는 표현이라는 건 보통 뭐 먹는 거나 뭐 물건을 파는 거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1층에서 1, 2층에서 음식 같은 거를 파는 어떤 그런 걸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은데 장사한다는 거면 바쁘다는 거잖아요. 되게 바쁘게 사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청약에 대해서 빠꼼이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청약에 대한 이해도가 잘 낮다면 아주 낮다면 뭐 해보는 거는 뭐 괜찮겠지만 한다고 될 것이냐라는 거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빌려보려고 하시고 돈 빌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가게가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럼 돈을 좀 빌려보려고 하면서 그래도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쉬는 날이 있으면은 한 3억 한 중후반 정도 되는 아파트들을 보러 다니는 거죠. 언젠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어떻게 생기면 뭐 전세를 끼고 사는 거를 추천합니다. 원래 집을 사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이분의 상황에서는 사실 급할 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돈을 구하는 게 더 급하다. 그래서 한 반년 이후에 집을 사는 거를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식의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실거주를 하고 싶은데요. 저 실거주 해가지고 20평대 집을 마련해서 아이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는데 여기 엄마 집이야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 아니에요. 지금은 맨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애를 보니까
나도 번듯한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실거주는 욕심이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지금 뭐 가게 앞에 원룸이나 이런 데서 살고 계시다면은 그냥 계속 월세를 사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월세를 좀 비싼 거 살고 있다면은 계약 만기 되면은 더 싼 데로 가라. 더 싼 데로 가셔가지고 더 극단적으로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를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영업이 좋은 게 잘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내가 장사를 잘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럼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 실거주를 하러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뭐 돈을 버는 건 그냥 똑같은데 그냥 뭐 또 대출 받고 뭐 무리해가지고 들어가서 집은 또 괜찮은 데서 살면서 이자는 또 허덕허덕하는 그런 식으로 사는 거는 안 좋다. 그러니까 지금 월세 사는 거 계속 살면서 미래에 한번 점프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사셔야지 나중에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부인남 지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네? 라는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부산 사는데 저 현금 5억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저도 기다리라는 얘기인가요? 저도 조금 기다릴까요? 라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걸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4년간도 아니고 뭐 3년간도 아니고 올해 2021년 부산의 가격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내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역마다 편차가 크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내가 잘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네요.